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일자리 빅뱅이 다가온다입니다. 일자리 빅뱅이 다가온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미래 노동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정확하게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바뀐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직업 세계를 뒤바꿀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노동의 모습을 꿰뚫는 단 하나의 생존 바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모든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최고의 안내서라고 합니다. 자, 데럴 M. 웨스트지엄, 김인수 옮김, 한빛피저에서 2019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굉장히 좀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나서 읽음에도 불구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측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신기술의 개발, 이런 자율주행차 이런 것에 좀 많이 모르는 부분을 알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기술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모든 국가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얼굴인식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술적 파급을 예측하고 그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특히 기술 혁신의 많은 부분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신기술의 파급 효과 예측과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며 여러 신기술의 얼리어답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공장은 이미 생산시설에서 첨단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 제조회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교육에서 국방과 자원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네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책을 읽으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의 변화가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공공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21세기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학을 비롯해 학교의 기존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 일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과 과정을 꼭 개편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협업 등의 소프트 스킬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에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국가는 부상하는 신기술을 감안하여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미국과 중국발 무역전쟁,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전쟁,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기술을 아마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애널리틱스 분야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지도자는 이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가정책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수출관리, 관세를 놓고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우선 상황을 재검토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할 부분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일은 각 국가의 몫일 수밖에 없다. 국가가 어떤 방향을 채택할지, 그리고 새로운 노동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두 가지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네요. 저희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게 과제인지 그런 것도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동화를 받아들이는 곳은 요식 업계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새로 여는 상점에서는 계산원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존 고에서는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직원이 없다고 하네요. 그 대신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앱을 다운로드하고 매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골라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센서가 고객의 구매품을 감지해서 신용카드로 비용을 청구한다 라고 하네요.
자, 미국은 전문가 계산원이 노동 인력의 6%, 즉 800만 명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변화에는 고용시장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아마존은 물류센터에서도 로봇 활용을 급속히 확장시키고 있다. 2016년에 3만 대였던 키바 로봇을 현재 5만 5천 대까지 배치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 많아질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디지털 자동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봇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로봇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에 약 540만 대가 팔렸던 로봇이 2016년에는 1000만 대 이상이 팔렸다.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구조작업, 그리고 개인 보안 분야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는 곳이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제조업이나 건설업, 구조작업, 뭐 인명 구조하는데 그런 데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로봇은 매일 창고에서 배송하는 물품의 30에서 50%를 취급하며 작업시간은 시간 노동자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동과 시간을 절약해주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로봇에 드는 비용과 인간에게 지불하는 보수 사이의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을 같이 안 따져볼 수가 없겠죠. 사람을 고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로봇을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따져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은 2020년까지 공장의 30%를 자동화를 목표로 정했다고 하네요. 1만 대의 폭스폿을 가동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미 로봇과 자동 조작 시스템을 통해 인간이 담당하던 6만 개의 일자리를 없앴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기계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현장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효율화를 꾀하는 중이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세계 굴지의 어떤 큰 회사들부터 먼저 앞장을 서는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도 있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로봇의 역할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업무에 제한되어 있었다. 공장 기계는 한 가지 일만 능숙하게 처리했고 인간 대신 힘들고 지루한 일을 대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로봇은 반복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처리한다. 정교한 업무를 처리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요즘의 기계는 다른 기계의 활동 상황을 통해 학습도 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화는 도로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어느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또는 우회하는 곳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음에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에게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정보를 받아들여 새로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자율주행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쇼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 제가 조금 좀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섹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에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둔 분야가 포르노이다. 고객들은 성인 영화와 채팅 서비스 사이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기꺼이 지불했다. 사적인 공간인 집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신 성인 영화를 시청하고 인터넷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 어떤 제조회사에서 이장야릇한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놀랍지 않았을 것이다. 성인용품 성적 상대를 찾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격이 15,000달러에서 5만 달러에 달하는 로봇 동반자 같은 가상현실 포르노 판매를 통해 1년에 30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성산업은 대형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인구 집단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요는 매우 확실한 틈새 시장인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제니 클리만 기자는 하모니를 인터뷰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섹스 로봇. 기자는 하모니를 인터뷰하면서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러자 하모니는 즉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좋은 동반자 로봇이죠.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이며 당신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당신이 늘 꿈꿔왔던 이상형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남성은 여성의 그 어떤 상대 로봇이 있을 거고 여성은 남성의 상대 로봇이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획기적인 발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직 증가가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지 예상하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다. 사회와 정치 질서가 다가오는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면 대중의 분노는 커질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엘리트들을 향한 일반 대중의 반발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이 조작화되어 있고 기득권층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중간계급 유권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적 번영에서 자신이 제외되었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심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경제 사다리의 중간 또는 하부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점점 희미해짐을 느끼고 정치 상황은 지금보다 더욱 험악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험악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을 찾아 나서고 희생양에게 불만을 쏟아낼 것이다. 사회적 혼란이 만연하고 민주적 통치에 상당한 위협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형태가 앞으로 언급한 정치적, 사회적 분열의 길을 따를 필요는 없다. 정치와 사회개혁 그리고 일의 정의를 수정하고 바로잡는다면 닥쳐오는 압박에 대처할 수 있다. 기술 재교육과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일의 정의를 창의적으로 하여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정책과 행동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용, 너그러움 앞을 내다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 유권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정책에 표를 던져야 한다.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 너머에 있는 공동체 사회의 이익과 책임 공유로 눈을 돌려야 한다. 물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험한 지형이라도 사람들이 헤쳐나가도록 돕는 합리적인 경제적, 정치적 계획 방안은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자리 빅뱅이 다가온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